수사권 이런 거에 딱 좁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기소권과 수사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특별법 안에는 안전사회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법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가족들이 제출한 특별법 제3조입니다. 3조 2항입니다. 4.16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한다. 3항 동일 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4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제1소위원회가 바로 진상규명소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 이곳이 바로 제1소위원회입니다. 이 소위원회가 뭐냐? 바로 안전사회소위원회입니다. 3소위원회가 기업과 치유소위원회입니다. 이 제2소위원회인 안전사회소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안전사회소위원회는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대책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려면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중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 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아시겠죠?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을 접수하는 것, 법령 등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룬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 관련 부서와 재난방지 대응 시스템, 안전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계속 호소를 하시잖아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는 것도 안전사회를 위해 중요하지만,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 경험을 되새기고 제대로 참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이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가족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조항이 처음 만든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변협이 만든 초안에는요 없었고, 이걸 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 초안을 쫙 듣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상과 배상에 관한 문제를 빼달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왜곡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빼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우리는 진짜로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를 논의해달라, 찾아달라, 그거를 이 법안에 담아달라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 그리고 국민대책회의 조넌과 안전위원회, 그리고 국민대책회의의 그 국민참여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가족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시면서도 사실은 아직 이걸로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하나의 법안에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정도만이라도 시작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우리가 찾는 것 못지않게 바로 안전사회소위원회 문제의식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법에서 또다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특별법이 관철되어야만 그때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 이야기해야 되겠다, 무엇이 의문인지 말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진상규명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사회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안전사회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게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권리, 노후한 원전이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제대로 밝혀라, 이런 거를 요구할 권리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런 운동의 마음을 모아갈 때 바로 그때 세월호 특별법도 힘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로서, 우리가 안전의 주체로서 바로 저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물으면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런 기반을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박또박하게 이해 잘 되게 쉽게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